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역 읽으려고 이제 만났으니까 이건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어시의 시작 8개 거기 주역 처음 요 글자가 있어서 이 8개의 저작권이 복희 씨한테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자가 있어서 시작 8개. 그 원문에 보면 처음으로 8개를 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하면 복희 씨구나. 8개를 이걸 그었구나. 근데 왜 이게 괴냐? 이제 이런 의미, 괴도 걸어놨다 이거예요. 아까 천지인 삼재를 딱 걸어놨잖아요. 하나, 하늘 걸어놓고 땅 걸어놓고 사람 걸어놓고 천지인 삼재가 변화하는 도리를 걸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이 이제 일생이법으로 해서 한 것이 이제 8개다. 이제 이게 8개예요. 이게 8개인데 주역을 10년을 하건 30년을 하건 8개가 종시예요. 마치고 시작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8개를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기본을 잘 습득을 하셔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나오는 건데 뭐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역에서는 뭐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외울 게 별로 없는데 이건 외셔야 돼요. 8개는 뭘 외라는 거냐? 저 그림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아래 1층에는 딱 두 패로 나눠져 있죠. 저쪽은 다 양이죠. 1층이 다 양이죠. 이건 여기 1층은 다 음이죠. 자, 이게 이제 음양의 층이에요. 1층은 하나는 찌긋고 하나는 끊어주고. 그 다음 2층으로까지 보니까 아까 얘기한 사상이네. 요거 태양, 요거 소음, 요거 소양, 요거 태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태양에서 양으로 나간 게 건괴, 태양에서 음으로 나간 게 태괴, 소음에서 양으로 나간 게 이괴, 소음에서 음으로 나간 게 진괴, 소양에서 양으로 나간 게 손괴, 소양에서 음으로 나간 게 감괴, 태음에서 양으로 나간 게 간괴, 태음에서 음으로 나간 게 곤괴인데 이거를 아까식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거는 자신이 음양을 품고 있어서 또 분열을 하고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는데 양 또 음으로 하고 여기도 양과 음으로 한다. 이렇게 묶은 게 태양이고 이렇게 된 게 소음이고 이렇게 된 게 소양이고 이렇게 된 게 태음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양과 음으로 분화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양양양으로 된 게 이 모양이고 또 양양음으로 된 게 두 번째고 양음 양으로 된 게 세 번째고 양음 음으로 된 게 네 번째고 음양 양으로 된 게 다섯 번째고 음양 음으로 된 게 여섯 번째 양으로 된 게 일곱 번째 음으로 된 게 여덟 번째. 이 8가지의 부호가 나오는데 이거를 괴라고 표현을 했다. 저게 8괴예요. 8괴. 저 중에 익숙한 괴가 이제 4괴가 있죠. 우리 보면 건괴, 마지막에 곤괴, 그리고 여기에 이괴, 감괴가 있죠. 이게 이제 8괴인데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눈만 뜨면 목격을 하고 겪는 소리, 뭐 이 현상 이런 거예요. 하늘, 이거는 못, 이거는 불, 이거는 우레, 이거는 바람, 이거는 물, 이거는 산, 이거는 땅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일건천 하는 거, 이제 요주를 외우시는 거예요. 일건천 하는 건, 일이라는 건 이게 첫 번째다. 뭐에 의해서 첫 번째냐?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오고, 양과 음이 나오고, 그렇게 3단계를 해보면, 요 괴가 제일 먼저 순서가 처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괴 이름은 뭐냐? 건이다. 그런데 그게 상징하는 물상은 뭐냐? 천이다. 이걸 싸잡아서 표현한 게 일건천이에요. 그 다음이 요 꾀는 두 번째 나온 거다. 근데 괴 이름은 태괴고 물상은 못이다. 요게 이태택.
요 이꾀가 세 번째 나오고 괴 이름은 이꾀고 물상은 불이다. 요게 삼리화. 요건 네 번째고 괴 이름은 진꾀고 물상은 우레다. 요게 사진뇌. 요게 다섯 번째고 괴 이름은 손꾀고 바람이다. 오손풍. 요건 여섯 번째고 감꾀고 물상은 물이다. 육감수. 요게 일곱 번째고 간꾀고 물상은 산이다. 칠간산. 요게 여덟 번째고 괴 이름은 곤꾀고 물상은 땅이다. 팔곤지. 그럼 세 글자씩이니까 38에 24자잖아요. 24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다시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다시 한번.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다 외우셨죠? 이거를 이제 일건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 칠간산, 팔곤지 이제 자꾸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이게 안 붙이면 안 붙고. 그 다음이 뭐냐? 붙으면 상 있죠. 상. 이 생김새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일건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뇌는 잘 나가는데 뭐가 일건천이고 저건 어떻게 생긴 거고 요게 생각이 또 안 나거든요. 그걸 또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옛날 분들도 공부를 우리랑 똑같아요. 뭐 우리보다 머리 좋지도 않고. 다만 그런 붙이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건 모양을 보고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일건천인데 건꾀는 어떻게 생겼냐? 3년 세 획이 다 이어져 있다. 이어질 연자 이렇게. 택괴는 윗상자 끊어질 자자 위만 끊어져 있다. 콕 찍어서. 이꾀는 가운데만 비어 있다. 이허중. 진꾀는 아래만 이어져 있다. 진하련. 손꾀는 아래만 끊어져 있다. 손하절. 감꾀는 가운데만 이어져 있다. 감중년. 간꾀는 위만 이어져 있다. 간상년. 곤꾀는 세액이 다 끊어져 있다. 곤삼절. 그러니까 연절, 이어질 연자, 끊어질 절자로 썼는데 딱 하나만 끊어질 절자를 안 썼어요. 그리고 순서도 바꿨죠. 중이 끊어지면 우주가 작살나는 거예요. 중은 우주의 본질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비우라고 이어중 해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어지고 끊어진 걸로 특징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전해지는 수인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수인이. 이렇게 보면 왼손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1층, 2층, 3층에 불을 넣는 거예요. 양은 불이 들어오는 거고 음은 전기를 끄는 거예요. 윗집에만 전기를 넣어. 윗집만 전기가 이어졌어. 그러면 이게 상년이죠. 요게 간상년이에요. 간상년. 2층 가운데 집만 이어져. 요게 감중년. 맨 아랫집에다만 전기를 넣어. 그러면 이건 진하련. 윗집만 끊어. 태상절. 2층만 끊어. 이허중. 아래만 끊어. 손하절. 다 끊어. 곤삼절. 다 이어줘. 건삼년. 네. 그래서 이제 요 중에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요거랑. 그래서 요거는 간상년이에요. 산이라는 거는 고요하게 그 자리에 그치는 기운. 그칠 지자. 정신을 하나로 딱 그쳐가지고 삼매에 드는 거고. 감중력, 육감술, 무리의 물, 세척. 티끌을 쫙 씻어내는 거. 그래서 요 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간상년이고 요게 감중년이고. 그래서 이제 별 수를 다 쓴 거죠.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조상님들도 그랬다니까 위안을 가지죠. 그래서 외우기는
둘 다 외우라고 하면 또 부담되시니까 한 줄만 외우라면 윗줄만 외워요. 두 줄 다 외우고 싶으면 좋고. 그래서 저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이거는 잘 외워두시고. 요건 뭐냐? 이거는 공자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왜 해놨냐?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건이라는 거는 굳건할 건자인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쉼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늘이. 천체가 벽시계는 고장나도 천체는 쉬지를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운행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성질이 뭘까? 건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참 부지런도 하고 굳건하고 쉼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땅이 지니고 있는 그러면 이 음양적인 상대적 특징은 뭘까? 순이라는 건 따른다는 거예요. 따를 순자. 뭐를? 하늘을. 천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땅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지구도 열심히 따라다니며 돌아요. 그래서 천체가 따뜻한 봄으로 흐르면 지구에서도 꽃을 내고 그게 따르는 거예요. 순천. 하늘이 추운 겨울로 돌아가면 땅도 다 꽁꽁 감추고 하나도 안 내놓고 또 막 가을로 이렇게 서늘하게 돌아가면 또 거기서 이제 다 낙엽 떨구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요게 순천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보여주는 거는 건순지도다. 하늘은 쉼없이 굳건하게 돌아가는 도리. 그런 성질. 땅은 그거를 그대로 시절에 맞게 따르는 도리. 이걸 보여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제 요게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양이 맨 아래 있어요. 이건 뭐냐? 진동. 이거는 떨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양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음은 고유한 성질인데 이 움직인다는 것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냐? 이게 움직임을 이렇게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맨 아래에서. 모든 움직임은 움직이는 건 아래에 있어요. 사람도 발이 아래에 있고 수레도 바퀴도 아래에 있고 비행기도 바퀴가 아래 다 시동을 아래에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땅이 이제 진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양이 아래에서 움직이니까 위로 가죠. 왜냐하면 양은 위를 지향하고 움직이는 걸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움직이면 위로 가려고 해요. 가다 여기에 딱 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치는 거예요, 이게. 예.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진꾀의 가장 큰 성질은 움직이는 거구나. 이 간꾀의 가장 큰 성질은 그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불꾀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 이게 보면은 저기 무슨 여수 뭐 이런데 한려수도감이 고을여자거든요. 여기서 걸릴 이자로 읽어요. 걸린다는 뜻이에요. 붙는다. 딱 붙어. 뭐가? 불이. 어디에? 이런데 붙어 다녀요. 불은 붙을 곳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가. 그래서 죽으라고 붙어 다녀요. 그래서 다 태우면 떠나. 그래서 이게 떠날리가 되는 거예요. 왜 떠나? 붙으려고 떠나요. 그래서 이꾀가 나오면 붙는다는 뜻도 되고 요 이가 정반대에 떠난다는 뜻도 돼. 이별. 왜? 생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 산에 붙는 것도 생존을 위한 거고 이 산을 떠나는 것도 저 산에 붙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불은 끊임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이거는 이 양이 사이에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질 함자예요. 함정. 딱 이게 물이 파인 거예요. 이게 땅이 이렇게 가운데에 자꾸 다녀가지고 이게 파인 거예요. 땅 한가운데가. 그 빠질 이 함자 구덩이도 생기고 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다, 양이 빠진다 이런 뜻이고 이 태꾀는 연못인데 연못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위가 터져 있어요. 우위가 터져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발산이 돼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고 웃고 떠들고 뭐 기뻐한다는 이 열이의 열, 기쁠 열자. 하기 시습지면 불용 여로와 하는 그 기쁠 열자. 예. 근데 요 꾀는 음이 맨 아래에 있네요. 맨 아래로 이 손이라는 거 공손하게 음이 맨 아래로 이렇게 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파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맨 아래로 파고 들어왔다. 바람이라는 건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걸 해놓은 거냐, 공자가. 이거 이런 거예요. 여기라는 건 간단하다. 뭐 하는 거냐? 음양을 써먹는 거다. 근데 음양이 뭔데? 천지다. 천지를 써먹는 거다. 어떻게 써먹냐? 하늘의 때가 왔으면 하늘을 써먹고, 땅의 때가 왔으면 땅을 써먹고, 우레의 때가 왔으면 우레를 써먹고, 바람의 때가 왔으면 바람을 써먹어라. 산의 때가 왔으면 산을 써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어째야 오라요. 근데 산을 보여줘요. 그럼 산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산을 어떻게 써? 산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고. 근데 우레를 보여줘. 우레를 쓰라는 거예요. 진동, 떨쳐 일어나거라.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요걸 써먹는 거예요. 요걸. 요게 바꾸는 원동력이에요. 요게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은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 물건에서 나온 거예요. 물 자체에 답이 있는 게 주역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해야라는 것이 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늘을 보여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 그냥 하늘에서 찾는 거예요. 오, 하늘이 굳건하지, 자강불식하지. 아, 그럼 이거 논스톱 쭉, 자강불식 해야 되겠다. 공자가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 하나냐. 그 주역은 맨 써있자. 써있자라는 게 쓸용자와 같은 거예요. 써먹으라는 뜻이에요. 뭐를?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천지 래풍 수화산택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만 다니지 말고, 오늘 날씨 좋네, 하늘 참 맑다, 땡.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늘 보이는 저 하늘, 저 땅, 오늘 내가 뭘 써먹을까? 바람, 저 바람을 써먹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게 천역이에요, 천역.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일건천 이택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요거를 생명선으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건 뭐냐? 인사적으로 붙인 거예요, 이거는. 괴가 양은 남성성이고 음은 이제 여성성이다 해서 갖다 인사적으로 이렇게 붙인 건데,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게 괴 자체가 양괴인지 음괴인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그걸 뭘로 하냐? 양괴인지 음괴인지 숫자로. 홀수면 양이고 짝수면 음이고. 요거는 하나 둘 셋 홀수죠? 양. 하나 둘 셋 넷 짝수 음. 하나 둘 셋 넷 짝수 음괴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 양괴. 하나 둘 셋 넷 짝수 음괴.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 양괴.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 양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짝수 음괴. 예. 그러면 이게 양괴인데 다 양으로 됐으니까 아버지. 이거는 다 음괴인데 다 음으로 됐으니까 어머니. 그리고서는 요거는 양인데 맨 먼저 나왔어요. F 큰아들. 요게 양괴인데 요 양이 몇 번째 나왔냐면 1층, 2층 두 번째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요건 양인데 1층, 2층, 3층 세 번째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요건 음인데 맨 처음에 나왔어. 그래서 큰딸. 요거는 음인데 두 번째 나왔어. 그래서 둘째 딸. 요거는 음인데 세 번째 나왔어. 요거는 셋째 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 이걸 써먹기도 하지만 이 뇌풍수와 산택이라는 자연 현상을 만들어낸 부모가 누구냐? 천지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게 천지의 조화다. 우레가 치고 불이 나고 못이 출렁이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산이 이게 형성이 되고 그쳐 있는 건 다 천지가 만들어낸 거다. 마치
삼남삼녀를 부모가 만들어냈듯이 그 의미가 중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인사적인 효사나 공자가 단전을 쓸 때 이걸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괴들은 그런 괴들에 또 이게 등장을 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건천 그거는 한번 같이 이렇게 안 보고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군지. 예, 마치겠습니다.